진짜 무겁다. 몇 킬로야?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표준명은 북방대합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합이라고 불리지만 표준명은 진짜 생선의 재발견인데요. 태안은 와보셨어요? 태안이야 자주 오죠. 일단은 낚시하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해마다 봄부터 여름 사이에 여기 맛있는 수산물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구경하러도 오고 또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여행하러도 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삼면으로 되어 있는데 삼면에 나는 그 생선이 계절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 생선도 제철이 있거든요. 게다가 또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도 다양해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생선에 대해서 이 수산물에 대해서 아 이런 점이 있었어 새로운 면을 좀 보게 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름하여 생선의 재발견 제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You know the rest, you know just where I wanna be. Don't ever stop controlling me. I kinda like it when you bring me to my knees. Huh. You got me wrapped up around your finger. I do anything for your love now. And when you touch it, the feeling lingers. Takes me up so high I can't come down. You got me wrapped up, man. I don't ever wanna give up. All this spell you got me under. I see fireworks when we touch now. Just something about you. Your body fits on mine like a glove. Let them see what 야, 뭐가 있나?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예. 요즘 뭐가 많이 나가요? 요즘은 서해권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적도다리. 이거를 적도다리라고 그래요? 네,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여기 방언인데 예. 적도다리라고 해요. 아, 방언이. 적도다리? 아, 그건 예. 또 처음 들어보네. 이게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표준명은 돌가자미고. 예, 맞아요. 그쵸? 예, 제도다리라는 말도 있고, 뼈도다리. 이름 진짜 많아요. 예, 보통은 돌도다리라 그러고. 예, 짝퉁 이시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왜냐면 예. 일본어가 이시가레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지금 말지치 한번 보여주세요. 자연산 말지치. 예. 예전에 삼천포에서 지포로 만들던 건데 갈수록 귀해져서. 그렇죠. 그러면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화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서해에서 자연산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치나 이 돌가자미를 좀 많이들 드세요. 왜냐면 우럭강어는 이제 동네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흔하게. 그렇죠. 저 여기 지금 쭈꾸미가 있고, 요거는 국산이죠? 예, 오리지널 국산이고요. 한창 이제 봄에 안면대 와서 먹을 수 있는 게 갑오징어랑 예, 찌꾸미, 랑 꽃게. 꽃게 세 가지가 제일 그렇죠. 인기가 많겠지 않을까? 네네. 꽃게도 살아있는 거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꽃게도 지금 알이 차가지고 살아있는 게 되게 많이 나가나 봐요. 예, 지금 많이들 찾으셔가지고 아, 지금 알이 차니까 네. 이 여기가 여기 빨갛게 되는데 얘는 안 그렇네, 그렇죠? 예, 많이 안 그러네. 여기 지금 보면은 honey
가을에는 이제 살이 꽉 찬 수컷게를 먹고 봄에는 이제 암꽃게 철이죠. 이거는 이제 딱 들었을 때 가볍잖아요. 가벼운 거는 예, 살포시 내려놓고 이게 좀 약간 묵직하니 땅땅한데 이런 거 그러면 돼요. 이런 거. 그리고 봄에는 사실 요거 때문에 꽃게를 먹는 거거든요. 요 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난소인데 이제 5월부터 6월 초까지는 거의 어지간하면 다 이렇게 알이 들어 있어서 거기서 뭐 알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 거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암꽃게를 고를 때 이게 어디서부터 차냐면요. 요 가운데서부터 차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차게 되면 옆구리까지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옆구리가 살짝 이렇게 보랏빛이 살짝 이렇게 붉은빛이 물들랑 말랑하는 요게 알이 많이 든 거예요. 옆구리만 보면은 얘가 알이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배딱지도 얘들이 가을에는 이제 알 들기 전에는 이렇게 파랗다가 지금 약간 이제 보랏빛이 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산란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고생했어요. 많이 파시고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또 뭐가 있나?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사장님이시구나. 예, 예. 자연산은 뭐 들어와요? 자연산은 지금 요 전복치. 전복치. 예. 여기 있는 거죠? 전복치로. 예. 예. 요게 식감이 굉장히 좋고. 예. 농어도 한 마리 들어와 있어요. 예, 농어를 한번 보시죠. 농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점농어네, 점농어 딱 보니까. 예. 예. 이것도 맛있어요. 예, 이거 맛있습니다. 달싹하고. 예. 수성하면 더 맛있어지는데. 예. 농어는 어떻게 팔아요? 농어 키로에 4만 원이에요. 4만 원?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가격표가 딱 정찰제 적혀있네요. 다 공통 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서로 경쟁이 안 되고. 또 사실 골고루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은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참 편해요. 서로 예, 예. 물어보고 답변하지 예, 않아서 참 편하고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게 이제 정찰제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게 그 두부 자른 식으로 1kg 딱 못 하니까 예, 예. 좀 1kg 200개면 그냥 1kg 드리니까 200g을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묘미가 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인심은 좀 가게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좀 예, 있죠. 예, 예, 예. 요거 강도다리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요 놈, 예. 요 놈이요. 예, 그 놈. 예. 색깔이 요게 선명하죠. 오, 예. 이거 보면은 살이 예. 그러네. 살이 좀 쪘네. 이런 거는 뭐 양식이고 그런 거 떠나서 이게 굉장히 좋아요. 질이. 그래서 이런 거는 해 떠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예. 제가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제 뭐 광어, 도다리, 뭐 가자미 이런 납작한 어종들 고르실 때 배가 유난히 볼록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 딱 보면 이제 알배기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뭐 매운탕 끓여도 상관없는데 횟감은 좀 피해 주시고 반대편으로 이등 쪽에 살이 찬 거, 등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쪽에 살찐 것들이 횟감으로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잘 먹고 잘 찐 애들. 이런 애들은 일단 살수율도 많이 나오고 기름지고 그러니까 이게 알 쪽에 있으면은 살이 빠져가지고 식감이 좀 들고 식감이 이제 고무같이 질겅질겅거리고 뭐든지 이게 알을 베이면은 영양가가 알 쪽으로 가니까 맞아. 또 좋아하는 게 이제 또 요 저 찰강을 하고 찰강어가 들어왔네? 예. 아이고. 식감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탄탄한데 그래서 저는 숙성을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은 외래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서해에서 이 자연산으로 잡힙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재작년에 이만한 찰강어를 네. 제가 낙찰받아서 회차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찰광어입니다. 찰광어. 와, 진짜 무겁다. 몇 킬로야? 양식으로 이 정도 키울 수 없죠. 키울 수 없잖아요. 이게 서해에서 이게 잡혔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양식을 하다 보면서 네. 바다에 이게 아마 좀 몇 마리가 방류가 됐는가 봐요. 예, 예. 아 그래 선생님 저 유튜브에서 제가 좀 많이 좀 맞아요, 봤거든요. 맞아요. 저하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또 아, 예,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야, 예,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유.
지금 차례는 대부분 조개류가 제철이긴 한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 조개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젊은 층 분들은 네. 가리비를 제일 많이 드시고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국물을 낼 수 있는 국물을 낼 수 있는 조개. 그런 거 백합이나 바지락을 많이 찾으세요. 아. 예, 안면도에 바지락이 유명하잖아요. 예. 예. 옆에는 똑같은 직접 거죠? 한 거는. 요거는 개조개. 아니요, 이건 참조개. 참조개라고요? 네, 참조개라고 해서 이것도 맛있는데 이게 살이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껍데기가 금방 깨져요. 이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거 무슨 조개라 그래요? 이거는 홍조개예요. 홍조개. 보시면은 색깔이 약간 핑크빛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름이 홍조개고 네. 얘는 이제 향이 조금 있어요. 조개가 향이요? 예, 약간 꽃향기, 아. 꽃향기 약간 그런 비슷한 향이 있어요. 아, 주로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요거는 찜으로 많이 드시고 네. 향으로 드시기보다는 그냥 그 향을 맡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아요. 아, 저거는 웅피죠? 홍피요. 러시아에서 왔나요? 러시아산도 있고 예. 일본산도 있고. 일본도 들어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백생합이랑 네. 백합이랑 요거 각각 네. 1kg씩 부탁드립니다. 네. 가격은 둘이 똑같나요? 다르나요? 아니요, 키로에 10,000원이고요. 네. 요 백합은 20,000원이에요, 키로에. 과연 이게 맛도 2배 차이가 날지도 궁금하고 네.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죠. 뜨거워.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면도 수산시장에서 지금 이맘때 나는 제철 수산물을 알아봤잖아요. 8등신의 대명사죠. 아주 늘씬한 생선. 요거 한번 만나보려고 오늘 약속된 선장님 만나러 갑니다. 선장님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천수만 해도 농어가 많이 잡혀요. 그럼요. 이 시기에는 예. 첫 번째로 이 내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만부터. 예, 수온대가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돼서 예. 점점 바깥으로 이제 나가면서 형성이 돼요. 씨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지금 시즌에는 나왔다 하면은 따오기급부터 따오기면은 한 80 넘어가는 89반 거잖아요. 막 굿자, 막 메다 이런 거. 아, 그런 게 잡혀요, 지금.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 기대를 하면 아, 또 안 그렇죠.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다는 한번 나가봐야 되니까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 하루 좀 잘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분이 좋아 so nice 내 맘은 그곳으로 푸른 하늘로 so nice 벌써 낚시는 자주 하세요? 최근에 못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못했어요. 그리고 농어 낚시는 제가 이번에 한 5번째인데 이것도 한 2년 만에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 잘 잡기 위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선장님이 포인트를 잘 대야 되고요. 농어가 나오는 것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데 이제 몇 군데밖에 안 나와요.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도 나오는 곳은 딱 정해져 있고 정확히 농어가 다니는 길목에 정확히 던져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낚시꾼들의 몫이죠, 이거는. 이게 안 되는데 더 붙여야 되는데. 조금 더. 농어가 보면 이제 갯바위 쪽에 붙여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 갯바위에 달랑말랑할 정도로 가깝게 던져야 돼요. 뭐 갯바위로 맞춘다는 식으로 던져야 되는데 지금 안 날아가죠, 지금. 아씨. 정이 안 되네, 역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뜨지? 무한 반복이야, 진짜. 야, 사실 농어 낚시는 요 캐스팅이라고 하죠. 얼마나 잘 던지냐 여기에 거의 많이 달려 있어요. 농어가
보통은 갯바위 저 끝에 던져서 감자마자 무는 경우가 있고요. 이 배에 있는 데까지 쫓아와서 배 바로 앞에서 무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 발 밑에까지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이렇게 언제 물지 모르기 때문에. 가짜미끼라고 루어예요. 이게 그 농어가 베이트피쉬를 먹잖아요. 작은 물고기. 요게 물속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멸치같이. 그리고 또 헤드헌팅이라고 해서 이왕이면은 조금 공격을 당해서 상처 입은 애들, 피 흘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좀 사냥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 흘리는 모습으로 대가리 쪽에 빨갛게 이런 색깔, 이게 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던지면 이제 농어의 표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던졌을 때 반응이 없으면 아직까지는 농어가 없거나 아니면 먹이 활동을 아예 안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니까 이제 다른 데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저기 저쪽에다가 던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딱 농어 포인트인데 저기 던질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물때를 좀 타나요? 오늘은 두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살아나는 물때가 나쁘진 않거든요. 보통은 만조 때 농어가 좀 얕은 데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물이 빠졌다가 들어오는 때라서 요 타임 지나고 네. 만조 때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타임. 가장 좋은 거는 저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와, 너무 멀리 갔다. 야, 위험한데 이거. 네, 됐어요 이제. 아, 처음에 이제 안 날아가서 문제인데 이제 너무 많이 날아가서 문제네. 오, 왔다. 야, 오는구나. 에? 뭐야? 가끔 이게 입질이랑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만 한눈 팔다가는 바로 걸려버립니다. 이게 수심에는 얕아갖고. 물이 많이 찼어요. 지금 거의 보니까 만조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슬슬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야, 조건은 좋다. 물색이 아까는 굉장히 투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뿌옇죠. 지금 이래야지 물고기들이 경계심을 풀고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해요. 이게 낚시가 되는 물색이에요. 이게 농어도 그렇고 특히 감성돔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좀 뭔가 그래도 한두 마리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보다 포인트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가 지금 바깥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파도도 치고 있고, 이렇게 갯바위 주변에 이렇게 파도 치면은 농어들이 잘 물어요. 이거 안 날아가. 바람 때문에. 뭐가 자꾸 걸려. 예. 뭔가 막 이렇게 건드린다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늘에 걸리면서 떼어줘야 돼요. 바로. 갯바위 쪽은 지금 모자반들이 녹아가지고 저기 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바늘에 그냥 걸리면. 지금이 이제 딱 만조거든요. 더 이상 물이 차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 30분 정도 이제 멈춰 있다가 빠지기 시작할 때. 근데 그때 안 잡히면은 오늘은 힘들지 않나 싶어요.
히트. 오, 왔다. 키트. 히트. 그렇지. 야, 갑자기 확 들어오네. 자, 나와줘. 야우. 야. 천천히. 그렇지. 와. 요거 한 60 조금 넘어갈까 말까. 예, 한 3kg 정도 되겠다. 전 점농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민농어가 나왔어요. 저때 한 마리 했습니다. 약간 몰미끼가 좀 있었는데 와, 이거 잡고 나서 몰미끼 그냥 사라졌어요. 저기 사진 한번 찍으십시오. 예. Don't you turn your back on me. Don't you walk away. Don't you tell me that I don't care, 'cause I do. Don't you tell me.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Don't you tell me I ain't. 이건 뭐 생선회가 아닌데 고기 씹는 맛인데. 그리고 우두도 우두둑해요. 숙성 안 했는데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맛이 있어요. 단맛이 좀 나는데 보통 우리가 횟집에서 자연산을 먹어도 수조에 오기까지 한 2, 3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육질은 알게 모르게 퍼석퍼석해지고 그 사이에 애들 먹이 활동 못하니까 영양분도 이제 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자연산인데 얘가 한 30분 전만 해도 이 바닷속을 막 헤집고 다니랬었던 애인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해체해서 먹으니까 그 맛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지금 식감도 그렇고 횟집에서 먹는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일단 드셔봐야지 알아요 맛을. I'm in heaven on solid ground. It makes my world spin. 하나 둘 셋. 제가 시장에서 이제 백합을 구매를 했는데 일단 한번 쏟아보고 이게 어떤 백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구분 없이 한 봉다리에 지금 섞어서 왔어요. 일단 요거를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상인은 좀 보고. 요거 백합 달라고 할 때 상인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이 소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까 이제 맑은 소리 나잖아요. 이게 이제 살아있을 때, 싱싱할 때 난 소리고, 가끔 가다가 뭐 깨지거나 속이 비어 있거나 뭐 썩은 거 있죠. 그럴 경우에는 왜 그 소리가 공명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둔탁한 낮은 음이 나요. 그래서 썩은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 소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와, 근데 크기가 아이 손바닥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크죠? 이렇게 분류를 했고 나머지 남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크기가 작은데 얘 요만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크기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여러 조개류 중에 정말로 맛있고 달고 감칠맛이 넘치는 조개를 하나 꼽으라면은 뭐니 해도 이제 백합을 꼽을 수 있겠는데 지금 한 4월, 5월, 6월 그 여름까지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들어보면 주로 이제 서해안 일대 놀러 가셨다가 백합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백합을 잘못 드셨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드셔야 제대로 백합을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게 진짜 백합 같습니까? 이 중에 하나가 진짜 백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백합이라고 잘못 불려지는 조개가 있습니다. 정답은 이쪽 겁니다. 이쪽 겁니다. 이게 진짜 백합이라는 조개입니다. 어두운 곳도 있고 약간 밝은 곳도 있고
잘 보면은 요 폐각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전무늬, 빗살무늬 비슷하게 생긴 것도 좀 있습니다. 백합이라는 이름이 하얀색 백합이 아니라 100가지 무늬가 있다고 해서 백합이라고 또 부르고요. 여기 또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조개예요. 그래서 생합이라고도 부르고, 조개 중에 으뜸이라고 해서 상합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이거를 백합 또는 생합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달고 맛있는 조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백합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만 비슷하다면 거의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백합이 조금 커서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늬가 조금 다르고 색깔이 약간 노랗죠. 얘의 이름은 백합이라고 불리지만 실제 표준명은 백생합이라고 합니다. 백생합.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통 상인분들이 뭉뚱그려서 백합이니 뭐 생합이니 이렇게 막 부르거든요. 얘가 진짜 백합, 얘가 백생합. 백생합 같은 경우는 나이테라고 해서요, 요 가로 줄무늬가 세밀하게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백생합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온도를 해서 일단은 백합이나 뭐 백생합이나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탕이죠. 뭐니 해도 얘 한 끓는 물에 2, 3분만 넣어도 국물이 퍼렇게 나오거든요. 국물이 시퍼렇게 나와야지 그 조개가 싱싱하다는 증거인데, 그렇게 되면은 조개살이 좀 질겨질 수도 있고 맛도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 맛 성분이 국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백합탕을 끓일 때는 길어야 한 5분 넘지 않는 게 좋고, 찜기에 중기로 찌면 국물과 즙이랑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랬을 때 백합을 정말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요새는 이제 화이트 와인을 많이 드시니까 좀 저렴한 화이트 와인을 부어서 술찜을 해서 먹는 것도 맛이 좋습니다. 지금 물을 자박하게 올렸어요. 이게 끓어서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넣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넣으면 비린내 올라요.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원래 이런 방송을 많이 하세요? 이런 강의 느낌의. 예. 구분 포인트의 목적은 뭘까요? 이게 시장에서는 구분 없이 뭐 생합, 백생합 그냥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백합 맛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와서 이걸 먹게 되면, 아,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백합 맛이 아니네. 근데 그 기억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니라 이거 드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렴한 만큼의 맛을 내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값 주고 샀는데 이거를 먹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분들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백합을 먹고 싶다고 한다면 이걸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1차적으로는 판매하는 상인분들께서 먼저 구분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판매하시면 그게 가장 좋고, 만에 하나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소비자들이 미리 좀 알고 구매를 하면은 올바르게 백합을 드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 가면요, 백생합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하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돌비늘 백합이라는 또 별도의 종입니다. 근데 그것도 상인들이 이거랑 구분 없이 그냥 생합이나 백생합이라고 불러서 팔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 이제 주관적인 순위를 매기자면은 백합이 가장 맛있고, 그 다음에 백생합이고, 그 다음에 하얀 돌비늘 백합이 세 번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식 끓고 있으니까 일단 냄비를 열어서, 얘가 좀 너무 크니까 얘를 밑에 깔고 10분 가야 되겠네. 10분 깔고 조금이라도 하늘을 보게 하는 게 좋아요, 조개는. 이거 물 넘치는 거 아니겠지? 이거 위에는 다 버렸어요. 위에는 버렸는데 이제 좀 조개향이 나네. 이게 물이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조개 안으로. 그러면 금방 익어요. 또 열어볼게요. 이게 지금 안에서 조개 국물이 나와서 끓어버리는 바람에
여기 지금 국물 한번 보세요. 조개 국물이 이제 생긴 건데 퍼렇잖아요. 요거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거 탕으로 육수로 써도 돼요. 이거. 이렇게 찌면은 조개 살이 있던 맛도 덜 빠져나가고 국물은 그만큼 좀 연하겠지만 이거는 국물보다는 요 살을 먹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리법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백생합부터. 얘도 근데 생각보다 살이 좀 통통해요. 지금 먹어볼게요. 요새는 백생합도 질이 좋은 거 들어와서 그런가 씹으니까 조개즙이 그래도 많이 품고 있네요. 와, 무슨 뭐 샤오롱바오 만두 속에 있는 즙처럼 이게 쫙 나오는데 아, 순간적으로 너무 좋은데. 조금 쫄깃거리긴 한데 와, 맛있어요. 먹다 보니까 백생합이 조금 짜요. 간이 좀 간간한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백합인데요. 야, 살이 차이가 이게 지금 껍데기 차이도 차이지만 속살 차이가 한 5배, 6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림짐작으로. 뜨거. 즙이 진짜 풍부하고 확실히 감칠맛이 엄청 진해요. 탱글탱글하게 씹히고 그리고 일단 속살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한 입 가득 채우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국물 한번. 그렇게 조개 국물이 되게 진하진 않은데 근데 짜지 않으니까 계속 들이키네. 좋다. 지금 먹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백생합이 조금 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짭짤한 느낌. 그래서 얘는 조개탕을 끓여 드시면 확실히 좋을 것 같고 찜은 백합입니다. 제가 일단 지금은 뭐 술 없이 먹지만 여기에다가 소주도 좋고 맥주도 좋은데 화이트 와인 시원하게 칠링해서 한잔 하면은 이 조개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좋다.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재미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예. 이 간재미가 정확히 어느 바다에서 잡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서해바다 쪽이랑 남해바다 쪽에서 계속 사시사철 잡히긴 하는데 네. 요때가 가장 이제 살이 두껍게 오르는 제철이라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간재미를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요 4월부터 6월 정도가 가장 맛있어서 아. 예, 살이 되게 두툼해요. 그럼 가장 맛있는 부위라고 혹시 있을까요? 지금 파닥거리는 요 날개 부분을 예. 횟감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맛이 좋아요. 연해가지고. 그리고 뼈까지도 씹어먹는 생선이라서 예. 되게 부담 없게 어르신들이 즐기기에 좋습니다. 보통 이제 간재미는 홍어도 그렇지만 암컷이 좀 부드럽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확실히 식감에 차이가 있어요? 네,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이게 암놈이에요. 예. 암놈은 여기 생식기가 없고 네. 순놈은 이렇게 생식기가 2개씩 달려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꼬리가 3개처럼 보이네요. 예. 암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알을 하나씩 베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차례요? 예, 예. 그러면 그게 보통 보면 홍어도 그렇지만 알이 알 주머니로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따로 뭐 식용을 해요?
아니요, 저희는 식용은 안 하고 다 예. 내장 같은 경우는 따로 그러면은 뭐 요리 쓴다거나 하지도 않고. 애 부분만 저희가 조금 따로 빼놨다가 뭐 귀한 손님 오시거나 하면은 이제 예. 내드리는 정도? 생으로. 예. 생으로. 제가 저도 예전에 취재를 할 때 이제 어부님들하고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학술적인 어떤 지식이랑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지식이랑은 괴리감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요 간재미가 네. 표준명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뭐라고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노란가오리 예.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간재미, 가오리, 뭐 홍어 다 사촌지간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이 들으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간재미의 표준명은 홍어입니다. 홍어예요. 근데 알고 계시는 홍어는 따로 있잖아요. 네. 그 국산도산 사캬몬 홍어는 책에는 또 참 홍어라고 별도로 또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오는 명칭들이 되게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홍어라고 하면은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더라고요. 홍어 맛보러 한번 가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아우 이른 아침부터 간재미 먹겠다고 제가 지금 식당에 왔는데 여기가 아직 그 영업 개시 전이에요. 이따가 또 점심 때 손님들이 또 들이닥치실 것 같아서 좀 일찍 시간을 잡고 좀 찍고 있어요. 이 빈속에 간재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간재미가 지금 철이라고 해서 막 이제 시장 가셔서 간재미 회 썰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별로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확실히 남해안이나 진도 쪽은 시즌이 좀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 충청남도 쪽은 확실히 봄이 늦게 오잖아요. 그만큼 간재미 철도 좀 늦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6월까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깨지 못하게 널 가둬 난 빠져 숱한 널 향한 감정들이 널 흔들어 아무도 모르게 비주얼은 전형적인 간재미 무침이에요. 지금 이제 소면이랑 무쳐내 이 소면이 나오는 집이 있고 또 안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근데 소면이랑 무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은 막걸리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잠깐 이 무침 드시기 전에 예. 이 간재미 살아있는 간재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애를 제가 조금 손질해서 내왔거든요. 기름장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근데 애가 색깔이 네. 좀 시커먼 것도 있네요. 네, 애가 개체별로 조금 까만 놈도 있고 이렇게 하얀 놈도 있는데 그건 뭐 크게 그러면 이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애가 아니고 여러 마리에서? 마리예요. 한두 젓가락 정도 나오거든요. 한 마리에.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신기하네. 이게 색깔별로 이렇게 이 맨 위에 있는 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 색깔이라면 와 시커먼 것도 있고 갈색도 있고. 요거 애하고 간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애하고 간은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빛깔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처음에 살짝 비릿한 향. 이게 간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요. 아마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사라지고 입안에 고소한 맛 남네요. 검은색 이게 궁금한데 이게 딱 보면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것도 똑같은 애라니까. 홍어 끝에 약간 비릿한 철분 맛 그게 조금 더 들어오는데 흔히 이제 생선 간 맛입니다. 근데 보통 생으로 먹는 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쥐치간, 홍어간, 아귀간 이 세 개가 3대 간이거든요. 아귀간하고 쥐치간은 진짜 진하고 땅콩버터 같은 그런 좀 맛이 있다면 이 간재미간은 굉장히 깔끔해요. 비린 맛도 적고 고소한 맛도 사실은 아귀간보다 조금 적은데 그만큼 깔끔하고 담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간재미 회무치.
뼈가 있는데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흔히 이제 새꼬시라고 가자미나 도다리를 뼈째 썰어서 드시잖아요.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 주된 이유가 입안에서 이제 까슬까슬 걸리는 느낌이 싫은데, 간재미는 가시가 아니라 뼈가 애초에 워낙 이제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되게 이가 약하신 분들도 씹어 드실 만큼 연해요. 보통 이제 식당에서 해무침을 하면은 날개살을 주로 써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몸통은 뼈가 굵고 억세니까 그건 이제 주로 간재미 탕을 끓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회나 해무침 먹을 때는 이 날개살이 별미입니다. 날개를 보면은 아주 작은 이제 콘드로이친이라고 해서 뼈가 세밀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벼를 끊어서 썰어내죠. 칼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두께를 이렇게 잘 썰어내는지, 이 단면이 아주 깔끔하게 이게 썰어내는 것도 되게 기술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도 입에 걸리는 식감이 달라져요. 이게 이제 문제는 여름이 지나가면서 뼈가 이제 억세지거든요. 지금 딱 이 시기에 먹는 게 부담 없이 술술 들어가는 그런 맛이에요. 아까 수컷하고 암컷 보셨잖아요. 예. 그 수컷하고 암컷의 맛의 차이는 뭡니까? 식감이 어떤가요? 이제 그게 어깨에 계신 분들은 암컷이 확실히 맛있다고 해요. 특산도 참어는 확실히 경매가가 암컷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 이유가 회를 쳐서 이렇게 딱 먹어보면은 조금 더 찰지고 부드러워요. 수컷은 조금 거친데, 그래서 보통 찜이나 탕용으로 많이 쓰고, 횟감은 암컷. 소면이랑 같이. 이게 뼈가 있는데 되게 부드러워서 그거 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오도독 오도독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씹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네, 이런 느낌. 자기 전에 이거 들으면 자기 전에 들으면 안 되겠다. 군침이 폭발해서. ASMR 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간재미로 한번 우두둑 우두둑 씹어먹는 소리 내면 굉장히 침샘이 폭발할 것 같아요. 지금 간재미 탕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깻잎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네. 이게 약간 집집마다 탕도 그렇고 무침도 그렇고 좀 레시피가 제각각이라서 되게 재밌어요. 10개의 집이 있으면 10개의 집마다 이 간재미탕 맛이 다 다르다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진도 쪽에서 이 간재미탕을 먹었을 때는 색깔이 이거보다는 덜 진했어요. 말간했어요. 약간 된장 국물 베이스였는데 여기는 약간 얼큰한 국물, 그런 스타일이네요. 요 끓을 때 국물 한 번만 맛보고, 왜냐면 그 향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날에 술을 많이 먹어야지 이게 딱 땡기는 그런 시원한 얼큰함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향이 안 나네요. 향이 뭐냐면 암모니아. 그때 분명히 진도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끓였는데 웬일인지 거기서는 암모니아 향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질해 놓고 나서 실온에 뭐 한 몇 분 방치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게 암모니아 향이 생길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 화장실 뒷간에서 나는 그 암모니아 냄새가 톡 쏘는 그런 향이 은은하게 코로 내쉴 때 날숨에서 나서 그렇거든요. 세상에 있는 그 물고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뼈가 단단한 경보로루가 있고,
하나는 뼈가 물렁한 연골오류가 있는데 간재미, 가오리, 홍어는 연골오류. 여기에 상어도 연골오류. 연골오류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생선은 요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얘네들은 그 요소를 몸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들 죽었을 때 요소가 암모니아로 변환이 돼요. 이 암모니아가 세균의 번식을 막아줘요. 그래서 썩지 않고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좀 적게 나오고 흑산도 홍어는 좀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야 부패를 완전히 막아주고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혀 먹기보다는 신선할 때 바로바로 소비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여기도 날개살을 많이 넣으셨네. 국물 한번. 국물이 되게 가볍고 시원하고 확실히 간재미가 기름이 많은 생선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보통 매운탕 보면은 국물에 기름이 막 동동동동 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깔끔하고 시원한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날개살, 요게 아까는 회를 썰 때 뼈째 썰잖아요. 근데 얘는 뼈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뼈째로 끊어서 썰거든요. 살이 뼈랑 쉽게 분리가 돼요. 수저로 이렇게 쓱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 뼈는 익으면은 더 딱딱해지기 때문에 뼈는 안 먹고 쪽쪽 빨아 먹겠죠 이제. 살이 진짜 부드럽네. 와, 이거는 무슨 이유식으로 먹어도 되겠다. 진짜 부드럽네. 뼈에 붙어 있는 살이 되게 맛있거든요. 뼈가 오도오도 씹어 먹어도 되는데. 야, 굉장히 약하네. 뼈가. 와, 이거는 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거는 진짜 생선의 재발견인데요. 근데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모공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힘들게 낚시를 했는데 그래도 운 좋게 한 마리 낚았고, 그리고 백합도 가볍게 쪄서 맛도 보고 오늘 간재미까지 맛을 봤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제철의 수산물을 먹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되게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바다에서 어떤 수산물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I feel a hand up on my shoulder, waking me from a drawn-out sleep.